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세윤입니다. 요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늘어난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임금이 줄어들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함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임금 피크제와 퇴직연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무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3년 5월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네. 60세 60세 정년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60세 이전에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람을 퇴직시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2016년에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제 공공기관에 적용을 했고요. 2017년부터 이제 모든 사업장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년제 운영하는 사업장들 살펴보면 노동자 평균 정년이 61.1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늘어난 기간만큼 그 기간의 임금을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늘어난 기간부터 매석 단계적으로 임금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도입한 게 이제 임금 피크 제도인데 2017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를 보면 이제 임금 피크 도입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22% 꽤 정도 되네요. 되고요. 네. 300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한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도입하고 있고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보면 한 63% 정도가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각 기업마다 임금 체계도 조금씩 다르고 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도 다를 텐데요. 임금 피크제도 여러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계단식 삭감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임금을 확 삭감해 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생활비 충당이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55세 임금 피크를 도입한다 그러면 55세 임금을 피크로 해서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20%에서 매년 10%씩 삭감해서 60세가 될 때 한 절반 정도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계단식 삭감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일괄 삭감 방식도 있는데 그냥 55세 시점에서 한 30% 정도를 삭감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60세가 될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한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네. 퇴직 전 일정 기간의 급여를 평균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만약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네.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당연히 산정된 퇴직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퇴직금의 경우나 DB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하면 퇴직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반면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퇴직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돼서 줄어든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급여가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주로 퇴직금이나 DB형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DB형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 가입자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예를 하나 들어서 네.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55세까지 한 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55세 시점에 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31분 평균 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만약에 임금 피크 시점에 그냥 퇴직을 해버렸다. 네. 라고 하면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그러면 평균 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30년 근무하셨으니까 600 곱하기 30 하면은 1억 8천만 원 정도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이분이 55세 임금 피크 제도를 수용을 하고 60세까지 일하는 대신 매년 임금이 10%씩 삭감이 된다. 그러면 60세가 됐을 때 임금이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로기간은 30년에서 5년 더 일했으니까 35년이 되고, 그러면 35 곱하기 300만 원 하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꽤 그러니까 차이가 나네요. 일은 5년 더 했는데 네.
퇴직금을 한 7,500만 원이 줄어들면 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퇴직연금 관리나 퇴직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무 기간은 5년이나 늘어났는데 퇴직급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가요? 네, 조금 전에 네. 상무님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DC형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에서 매년 총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이체해 주죠.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하기 전에 600만 원의 급여였다면 600만 원 이체되지만 임금 피크제 이후에는 300만 원만 이체되겠죠. 즉 과거에 이체된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임금 피크제 이후에 이체되는 금액만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은 받지만 상대적으로는 아주 덜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DC형 퇴직연금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퇴직금 제도 그리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눈 뜨고 퇴직급여를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네. 모은 돈인데.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 시점에 이제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으면 그냥 뭐 55세 시점에 중간정산하고 가면 좋은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찾아 쓸 수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회사로 하여금 이제 그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에 퇴직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그러면 회사에서 DB형을 도입한 회사가 DC형 제도를 하나 추가로 더 도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한테 임금 피크 시점에 그러면 지금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해줘요. 그러면 그 시점에 전환하면 예를 들어 임금 피크 때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전부 계산을 해서 DC형 계좌로 옮겨 놓으면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때까지 발생한 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또 다시 DC 계좌로 넣어주니까 임금 피크 도입한다고 퇴직연금을 손해보는 일은 없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네. 이제 아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아예 안 한 회사, 가입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냥 가입을 하면 또 아까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임금 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안 되는데 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임금 피크 시점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주거든요. 네. 대신 이렇게 중간정산 받았던 돈을 다 써버리면 또 노후가 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퇴직소득세를 이제 기본적으로 내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 세금의 일부를 차감해 주겠다는 것이 이제 제도의 취지인데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바로 써버리면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걸 이걸 그냥 세금 혜택을 계속 받고 싶으면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다시 집어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로 급여는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생활비까지 같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상무님, 만약에 이럴 경우에 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이제 생활비까지 쉽게 줄일 수 있냐 그러면 네. 아니죠. 거기다 특히나 이제 50대 후반이면 자녀가 한참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막 결혼 준비하고 막 그럴 맞아요. 때라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아까 홍 대표님이 IRP 계좌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중에도 나이가 55세가 넘어가셨으면 IRP에 넣어놨던 퇴직급여 또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해 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네.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연금 받을 수 있어? 이거 선입견이고요. 네. 55세에
그래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활비 부족한 만큼을 그 연금 계좌, 그러니까 퇴직금을 쌓아놨던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꺼내서 보충을 해서 쓰시면 그 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 제도와 퇴직급여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관이 명관이다. 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나오면 정글이 펼쳐지거든요. 네, 상무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급여가 줄어드니까 사람이 되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네. 임금 피크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노후 생활을 어떻게 좀 할까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조언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